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바쁘게 달려왔던 2023년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오늘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특별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두 분 행정시장님과 함께 이 두 분 시장님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제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시장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이종우 서귀포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강병삼 제주시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병삼 제주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 시장님 모시고 다양한 주제들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우선은 이게 지난해 8월 24일 날 임명되신 걸로 기억하는데 네. 한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동안 1년여 남짓의 시간들에 대한 소감들 한번 먼저 말씀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이종우 시장님. 네. 하여튼 뭐 정신없이 달려온 1년 3개월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저희 시정 목표를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그중에 뭐 몇 가지 소외라면은 전 무엇보다도 소통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역이라든지 세대 진영 논리를 떠나서 다양한 계층을 만나고 마을도 방문하고 하는데도 아직도 다 못 만나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취임하실 때 보면 안덕 대정에서부터 성산까지 한번 다 골고루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좀 기억에 남는데 그 마을의 리더를 한번 다 다녀보셨습니까? 예, 거의 돌아다니고 이런 기관 단체들도 방문했습니다만 아직도 다 찾지 못한 마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기 중에 다 돌아볼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1년 3개월 동안 아직 다 가기에는 좀 네. 시간이. 예. 다니시면서 그런 소통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세요? 있습니다. 뭐 또 특히 뭐 마을에서만이 아니라 제가 와고 나서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던 이런 문제들이 네. 공무원들이 지혜도 있었고 저희 노력도 있어서 해결될 때는 보람도 느끼고 또 그 외에도 뭐 저는 이제 소통 이외에도 네.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서귀포시가 어쩌면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런 건강 지표가 아주 나쁩니다. 이런 비만율이라든지 음주 흡연율이 높고 네. 반면에 걷기 실천율은 떨어지고 네네. 그때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이거 뭐라 해도 건강해야 된다고 해서는 시민 건강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추진하는데 이런 것 정도 어느 정도 붐 조성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제주시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1년 3개월. 네. 예. 저는 이제 시장 취임하기 전에 그 직업이 한 10가지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10가지요? 예. 네. 그래서 뭐 변호사만 한 게 아니라 그전에 뭐 영업사원도 하고 공공기관도 다니고 뭐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은 편이었지만 근데 시장이라는 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시장의 결정이 시민들의 삶에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무게감이 좀 남다른 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이 일을 이제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서귀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로부터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도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주시도 읍면동이 26개고 네. 그중에 면 2군데는 또 섬에 있습니다. 우도와 추자가 있으니까. 예, 최대한 많이 방문을 해서 시민들과 얘기를 또 하고 또 그런 접점이 아주 일반 시민들한테 쉽게 허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 찾아올 수 있는 그 소통의 장도 마련을 해서 뭐 찾아가는 화통 간담회, 그다음에 저희 목관화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관덕동에서 예, 열린 민원실을 해두면 그냥 지나가는 시민도 오시고 그 민원실 한다는 거 알고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많이 늘려가고요. 또 저도 그 열린 민원실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관덕동에 한번 찾아가 볼까 그 생각하다 못 가봤는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민원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찾아오실까 굉장히 뭐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비율의 시민들께서 공익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를테면은 저희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도움센터 이건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가 네. 아주 잘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클린하우스 현장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우리 클린하우스 지킴이 분들이 계신데 네. 여름에 이제 폭염을 피하거나 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시민들께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 제안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런 분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행정에서도 이런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좀 더 이제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제안을 할 때 이게 행정만의 힘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 제주시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실행에 옮기시는 시민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정책 제안 아이디어 같은 것들 직접 네, 들고 네, 와서 해주시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소통하는 시장, 제주는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 네. 서귀포는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이렇게 두 분 다 뭔가 이렇게 소통을 중심에 두시고 시정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소통의 행보들로 아마 이런 조금 뭔가 좀 얻은 것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지금까지 좀 힘들었던 순간도 물론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뉴스들 보면 서귀포 같은 경우 시장님이 조금 새롭게 추진하시던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이 좀 전액 삭감되기도 했고 또 강비선 시장님 같은 경우는 들불축제 이번에 수경 민주주의로 좀 추진했었는데 내년에 기획 홍보 예산을 또 삭감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논란도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힘들었던 순간들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토론 시간에 본격적으로 되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네. 그 행정시 한계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 거고요. 가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이거 어느 시장 때부터 계속 건의돼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오래된 민원들입니다. 대부분. 네. 이거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하나는 법과 제도적으로 우리 시장이 권한 밖에 있는 일이고 네네. 또 하나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 이런 때 좀 힘든 일들이 있고 그에 뭐 어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처음에는 어떤 행정의 경직성이랄까요? 일반 같으면 이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행정은 이런 각종 규제라든지 제도 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갑갑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란 어려운 점입니다. 네. 혹시 뭐 제주시장님 보시면서 저건 참 잘한다 이렇게 느끼신 거 있습니까? 뭐 우리 시장님은 아까 오기 전에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을 했다고 특기형 변호사로서 해서 시민들과 뭐 또 합리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제가 보고 배울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강민선 시장님은 힘드신 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뭐 그 서귀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 체제가 단층화로 됐다고 하지만 사실 더 복잡한 복층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시군에서 결정할 수 있었던 일들, 근데 네. 그게 제도의 해석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이제 도의 지침이나 조례나 이거에 의해서 계속 제한을 받게 되고 그걸 행정시 단위에서 그걸 주도해가지고 바꿔낼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그걸 해결하기에 과거보다 오히려 더 긴 시간이 걸려버리고 지체되는 그런 문제들을 부딪힐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또 제가 시민들께 죄송했던 공항 지하차도 열대고 네. 혼란을 끼쳐드린 어려움이 있었고 그건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점을 발견해 나가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쭉 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행정의 실력을 쌓아가려는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시장님께서 건강 서귀포를 이제 모토로 하시는데 네. 그 어신광장 같은 거 해가지고 거의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좋은 사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서귀포 시장님께서 그런 이제 그 시정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는 걸 보면서 그래도 좀 부족함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또 좀 따라해 볼까? 이런 고민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시에 대한 비전에 맞춰서 지금 뭐 걷기라는 걸 잘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서로 득담도 해주셨지만 제일 힘든 부분은 소통을 열심히 해서 가지고 온 어떤 민원들을 해결하기에는 행정시장의 지금 권한이 좀 너무 애매하다. 그렇죠. 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제도적 측면이든 재정적 측면이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너무 약하다, 혹은 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 이렇게 좀 읽혀지는데 뒷부분에 가서 이런 행정체제 개편 관련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게 아까 2년 정도 임기인데 지금 벌써 절반 이상 지나와 버렸고 남은 게 이제 한 9개월 정도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남은 사업 동안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이것은 내가 좀 잘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사업이 있으신지 이번엔 강민선 시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기보다는요. 그 행정이 시민과의 관계. 그러니까 저희 제주시의 슬로건이 50만 시민의 벗인데 네. 그 벗이란 개념이 특히 제주에서는 좀 다르게 쓰는데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벗들이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벗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밤새주고 네. 서로 다투다가도 다른 벗이 와서 야 벗들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이제 허물을 좀 안아주고 이렇게 화합하고 이러는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이 요구하고 행정이 그거에 응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행정과 시민이 옆에 나란히 서서 예, 같이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그런 관계로 좀 더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복되지만 그게 소통의 문제인데 네.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게 청년들의 얘기를 직접 듣기 위해서 청년 소통방이라는 이제 그 오픈된 그 채팅방이 있습니다. 네네. 처음 시작할 때 잘 유지가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 한 거의 10개월 가까이 2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오. 그 안에 들어와서 계속 직접적인 의견들을 내요. 네.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뭐 아직 예산 심의 중이긴 합니다만 작지만 정책을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그죠? 예. 네네. 그게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나 어디에도 있던 것인데 네. 우리한테 부족하다 이런 것들 하는데 제주시에서 해주면 안 되냐 그런 게 하나는 이제 그 자격증 시험을 볼 때 그 비용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취업 기회를 살피기 위해서 그 기업 탐방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기업 탐방은 얼마 전에 한번 도내 기업들 네. 그 청년들이 이제 좀 여기 가봤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던 기업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도 좀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추천해주고 싶은데 이런 네. 데를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해봤고 호응은 어땠습니까? 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예, 네. 예. 그렇게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 관덕정 현장 민원실도 그렇고 세대를 한정해서 이제 2040 화통 간담회라는 거를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그 큰 일을 한번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꾸준히 오래 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사소통 구조, 시민들이 행정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걸 행정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 이런 신뢰를 얻어가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소통 체제들을 단단히 좀 만드는 게 남은 임기 동안 더 노력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떠나더라도 이런 시민들과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들을 계속 열어두고 가고 싶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근데 우리 이종호 시장님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만 뭐 간단히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한다면 제가 와서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그 시민 건강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품조성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운동들을 펼쳐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서귀포시가 산업 비중으로는 이런 관광 서비스업이 한 60% 이상을 차서 대다수지만 네. 그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이 한 23% 되지만 사실적인 정신적인 지주 산업입니다. 우리 서귀포시. 네. 그래서 제가 뭐 욕심인 것 같습니다만 정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감귤값이 좋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제 임기 중에 그 감귤 수입 1조 원 시대를 꼭 열어보고 싶고 조수입 1조 원 시대. 예. 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 와서 그 1차 산업의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한 22%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귤이라든지 이런 바짝물 쪽에 있는데 좀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적 기반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삶 속에 좀 문화가 녹아든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런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각종 지역별로 우리 노지문화 마을별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삶 속에 문화가 더 녹아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두 분 다 남은 지금 해오시던 일들을 조금 더 지속해서 성과를 내는 작업들을 좀 하시고 싶다라고 이렇게 읽혀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소통 행보들 속에서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조금 다른 거 그냥 제가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것도 여쭤보면 최근에 오영훈 도지사 검찰 구형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측보다는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얘기들도 되고 지금 어쨌든 굉장히 언론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1월에 판결이 어떻게 될 선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혹시 지금 오영훈 도지사의 이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또 이번에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살짝 궁금한데 강빈선 시장님. 네. 예, 뭐 제가 선거법을 많이 다루진 않아봤지만 그래도 법률가여서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구형이고요. 그리고 사안 자체를 계속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해봤었는데 네.
이례적인 수사에 이례적인 기소에 이례적인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형해가는 과정에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 아주 무리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기 지사님께서 계속 그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오던 도정의 그 업무를 계속 쉼 없이 계속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분명히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 이종우 시장님 같은 경우. 우리 강 시장님은 거의 같은 시각입니다만 네. 어떤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는 다르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또 무엇보다도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 선거 네네. 캠프에 제가 있었는데 내가 내고 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 늘 그 당시 이제 후보이죠. 이제 오영훈 지사 후보 입장에서 우리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 모든 면에서 여론이라든지 각종 지표로 네. 가장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해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날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그날 전에 현장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간담회 장소를 우리 그 캠프에서 빌려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지 선언이 있고 나서. 네. 그래서 지사가 이 문제를 뭐 지시해서 뭐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잘 밝혀지면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걱정하는 시선들과는 또 다르게 두 분은 약간 지금 사실에 기초해서 볼 때 네, 약간 예. 무리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다시 또 얘기를 좀 돌아와서 네. 어쨌든 예전에는 4개 시군 체제 어쨌든 또 이종호 시장님께서는 이후에 남제주군에서 의원도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양행정시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행정 체제가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좀 더 낫다,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또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조금 더 힘든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종호 시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 체제와 이전 행정 체제 비교해 보시면. 물론 뭐 세월이 많이 변해서 예전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땐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 예전에 그 4개 시군 간의 경쟁하고 또 4개 시군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같이 경쟁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역동성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예, 뭐 저는 그 과거의 행정이나 정치나 뭐 이쪽에 몸담았던 건 아니지만 뭐 제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왔었고요. 네. 행정시장이 되고 나서 지금 드는 생각이 과거 2006년도에 그 변화는 크게는 이제 3가지예요. 하나는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중앙의 사무를 지역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 네. 또 하나는 4개 시군 체계에서는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제주시,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분리돼 있었죠. 약간 네. 기형적인 구조였었는데 그거를 합친다는 거.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네. 예, 일원화를 해가지고 행정시 체제로 만든 거. 사실 그렇게 세세히 보면 3개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행정시 체제로 만든 거. 이게 단층화의 효율을 얻기 위한 방향이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에 국제자유도시라는 하나의 좀 큰 틀의 목표를 놓고 봤을 때는 도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그게 일관되게 퍼진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아주 구체화되고 다변화됩니다. 네. 그 10여 년, 16년 지나는 기간 동안 그런 변화가 있어 왔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들의 주권을 더 확립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에서는 아주 좀 어려움이 훨씬 많습니다. 네. 예, 여러 단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 곳으로 집중된 게 오히려 비효율을 갖고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원화 단층화했던 건데 그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직접 시장으로 또 해보시니까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건데 네, 그렇게 실제 생각합니다. 체감하시는 가장 큰 한계, 행정시장으로서의 권한이 가진 한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그 도에서는 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기능을 하고 네. 이 시에서는 세부적인 집행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주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집행을 하려고 해도 행정에서는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제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제도라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게 되고 그 규정을 해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지침을 또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행정시에서 그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지침과 조례와 법률 이걸 전부 지키면서 해야 되죠. 네. 그런데 그거를 변경할 권한이나 심지어는 이제 그런 지침을 변경할 권한조차 대부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또 조례를 제안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그 문제를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도에 건의하거나 이런 정도에 그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네. 이런 점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지금 현재 권한이 사실은 거의 뭐 없다라고 가까이 아니, 지금 그런 정도의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 제도에 의해서 집행을 할 때 그 네. 제도를 변경하는 그런 권한이 권한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예산을 좀 더 주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제한돼 있는 게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죠. 지금 행정이 집행을 할 때 가장 큰 것이 예산 편성권과 그리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두 가지가 아마 제일 클 것인데 이 두 가지 권한 자체가 지금 행정시장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말씀인데 이종우 시장님 어떻습니까? 뭐 아까 강 시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죠. 가장 그걸 압축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을 지역 주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이 어렵고 또 되더라도 또 기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서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입법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가장 큰 요약하면 딱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시민 앞서서 우리 강민선 시장님이 어떤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참여들 자체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걸로 지금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시민 참여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제한이 됩니까? 시민 참여 부분도 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시장으로 가서 과거에 운영되던 시정 운영자문단을 계속 이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면은 조례 위반이다. 법령이 뭐에 근거해서 하느냐면 적극적 행정을 제한하는 요건이 되거든요. 네. 그다음 제가 가서 만든 것 중에 저희 서귀포시가 한 국내에도 교류도시가 많지만 외국에도 한 11개 교류도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류도시 간의 교류 업무들이 거의 공무원 위주로만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공무원이 바뀌고 몸이 이게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보다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서 민간들이 신뢰를 쌓고 안면을 트면 이게 진정한 국제 교류라고 생각해서 민간 교류단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게 왜 근거 없이 이걸 하느냐. 예산 집행을 왜 하느냐면 사실 답변이 저희들이 옹색해지거든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서 적극 행정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칭찬받을 일이지만 너는 왜 제도의 근거도 없이 예산도 집행하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느냐. 마치 사조직이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그럴 때 정말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가지. 이런 시민 참여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것들이 많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여기 고태민 의원 나오셨을 때 들불축제를 폐지할 권한이 제주시장에게 어디에 있냐 도의사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다 가셨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들으니까 사실은 이게 시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지 혹은 주민 참여는 어디까지 이런 저도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강변 그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법률에 의해서 직접 배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단층제 구조이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도로 권한이 가 있고 그 도와 시의 권한에 대해서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혹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시의 사무인지 도의 사무인지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그 들불축제의 경우에는 당연히 시에서 계속 하는 행사고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계획할 수 하는 것은 시의 집행 기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행사의 성격이나 그동안의 역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더 도의 정책적인 결정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시가 가진 장점이 뭐냐면 제주시가 26개 읍면동을 관할을 하거든요. 네. 읍면동을 관할을 한다는 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가 시민들과의 접점이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가까운 접점에서 받아들인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빨리 결정해서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게 범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라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받은 권한은 궁극적으로는 도지사의 지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 자유로운 건 단점도 있겠지만 큰 장점을 가집니다. 데이터 처리가 분산돼서 처리를 하느냐
네. 한 곳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건 그렇죠. 데이터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걸 지금 우리 제주가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현장에서 민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다시 모았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좀 행정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불합리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읽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시장까지 올라왔다가 이게 다시 도청으로 올라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단층제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복층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런 부분들이 이종우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선출직과 임명직의 또 차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단순히 선출과 임명제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만 가지고는 구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 행정시장 또 직선제하면 나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행정시장 직선제야말로 여러 가지 함수를 저는 과거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이건 사기극이다 할 정도라는데 사기극이다.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 행정시장만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제도적으로 권한이라든지 사무의 위임을 정확히 나눠줘서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지금과 같은 해서 행정시장만 직선제되면 만 50만을 대표는 제주시장이 제가 됐을 때 그 다음 할 일이 뭐겠습니까? 독자적인 권한이 없으면 도지사 선거운동 말고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행정시장은 지금 임명을 하든 직선을 하든 권한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적인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거를 더 경량이 강하겠죠. 근데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5기로 행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강병선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네. 저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입니다. 그게 훨씬 또 이제 실용적으로 이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도 부정적이에요. 네. 이를테면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그냥 도입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있고 전국에 있는 제도인데다가 강원이나 전북처럼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도 기초자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걸 하게 되면 이 행정시장이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은 아니고 선출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정당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네. 관련 법들을 바꿔야 되는 게 훨씬 많고 제주시, 서귀포시만을 위한 입법 절차가 국회 차원에서도 훨씬 더 많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제 시민들이 뽑았으니 더 힘이 더 생겼다라는 그거는 한편으로는 추상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권한이 와 있지 않으면 그 도와 협의를 할 때 목소리를 조금 더 볼륨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정도이지 권한이 공식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내려와 있지 않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진짜 두 분 다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건 뭐 극복에는 그럴 때 보이지만 사실은 실효성 없는 제도다 이렇게 좀 읽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러려면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를 안 하고 두 분 다 지금 의회가 가진 법인격에 기초지방 정부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두 분 다 동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국회에서 지금 법이 통과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법사위에서 하는 얘기는 행안부 동의를 얻어와라 뭐 이런 얘기인데 중앙정부 설득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종우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이제 개정안이 됐고 어쨌든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법사위에서 불이가 된다. 아까 제주시장님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제주 혼자 특별자치도를 할 적에는 행정의 단일 체계 이런 논리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좀 수긍이 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강원도가 이미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18개 시군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고 이제 전라북도도 이제 그와 같은 형태가 될 건데 유독 제주도만 단일 행정 체계를 하라는 것은 중앙의 논리가 전 궁하다고 봅니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 그런 것이 이유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후에 어떤 다른 뭐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도 강원도라든지 전라북도처럼 당연히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병선 선생님은 이 중앙정부가 지금 어떻게 지금 굉장히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고요. 네. 국회에서 그 취지를 국회라는 곳이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대표자들을 보내놓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면 행정에서는 만들어진 제도를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모아지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상임위 단계에서도 행안부가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렇게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예, 행안부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더 총의를 모아서 진행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법사위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이게 상원의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예, 전문 분야별로 논의해서 올라간 안에 대해서 자구심사 정도를 한다거나 타법저촉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제한이 되어야지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네. 점에서도 더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예,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두 분 다 약간 어쨌든 지금 당위적으로는 해야 되는 건데 아마 가능하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몇 번 지역 언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현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 행정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상당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 제주시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서귀포 시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생각할 때 이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한데요. 현장 일선의 목소리 좀 어떻습니까, 이종호 시장님? 이 부분은 현장 일선에서 보면 어쨌든 그래도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데가 공감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공감대는 있다. 예, 네.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 행정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17년간의 그 단절된 기간 속에서 그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네. 그 어느 정도냐면 지역에 있는 일반 그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서도 그 행정시장을 직선을 하게 되면 과거처럼 법인격은 갖고 기초 이해만 구성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을 충분히 도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에 참 이런 게 잘 설명들이 돼서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아지고 그래서 저희는 서귀포시청은 나름대로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5차례 이상의 교육도 했고 또 일반 시민단체들에게도 네. 계속 하고 있지만서도 아직도 행정체제를 개편은 찬성이 많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을 100%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네, 절대적으로 말씀이시고. 필요하다고. 네, 강병선 시장님 같은 경우 공무원 분들 어떻습니까? 네.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그런 여론조사 같은 걸 한 게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5급 이상의 네. 6급, 5급, 4급 요 이상의 공무원들한테서는 이제 그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의 그 변경에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와요. 네. 그런데 7, 8, 9급 하위직으로 가면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네. 많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일단 그 과거에 네. 2006년 이전에 기초자치단체를 경험했던 공직자와 경험하지 않은 공직자의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고 그 차이 안에는 이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막연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 체제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이 행정체제를 떠나서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감정이거든요. 그런 막연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양쪽을 다 경험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지금의 체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바램을 그거에 정확히 응대하기에 훨씬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을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경험한 공직자의 의견이 좀 더 좀 신뢰성 있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행정시장님들이 겪는 이 행정체제의 문제를 몸으로 지금 체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신 활동들이 있습니까? 이종호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 도민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제대로 인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게 많으면 두 분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직원 교육들을 통해서도 이해 폭을 넓혀오고 이런 시민단체들의 행사 때 교육 등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모자라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보아지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좁혀져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안으로만 좀 아쉬운 점들이 많지만 지금 이 두 가지로 좁혀진 것 속에서라도 더 도민들에게 자세한 설명들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병선 시장님.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용역을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경청회라든가 그 수기형 토론이라든가 이 부분에는 제주도민이 제주 시민이고 서귀포 시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민들의 참여를 저희가 많이 홍보하면서 독려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고 저도 이제 9월경일 거예요. 또 중간에 한번 26개월 변동을 다시 한 바퀴 돌면서 아이고, 네. 시민들 만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앞에 항상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어떤 의견인지를 떠나서 이 부분이 우리 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니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더 많이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긴 하지만 이제 그 아직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그래도 이게 언론상으로 막 눈에 띄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많이 지금 설득하고 주장하고 설명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이종우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2개의 안 제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행정체제 구역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안이 뭘까? 지금 내가 서귀포 시장하고 제주시장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런 기준으로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기준을 뭘로 잡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산업 구조 같은 것이 중요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그 이런 지역의 어떤 정체성, 네. 이런 정서, 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그 서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체제. 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중에 다시 토론할까 이거는. 하여튼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시장님 말씀 드리면서 다시 또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네, 강민선 선생님. 그 뭐 저기 이종훈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좀 실용적인 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개편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냐. 그리고 그 개편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더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관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실용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하는 것들이 결국 제주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어서 그런 활동에는 돈이 듭니다. 네. 인력이 들고 네. 그리고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면의 접근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이종호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정체성에 좀 기반해서 구역을 나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도민 다수가 지금 한 60여 %대가 지금 찬성을 체제 개편에 대한 찬성. 다만 그 체제 개편을 반대하는 분들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한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한 33%가 두 가지를 합쳐 하나는 지역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도농 간의 이런 격차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엄밀히 여기서 보면 행정체제 개편을 반대라기보다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님 경험해 보셨을 때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체제 이렇게 4개 시군 체제가 있을 때에 네. 비해서 지금 양행정시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행정시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볼 적에 그거는 이제 안 되고 좀 선택지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로 나누냐.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주시, 서귀포시, 그 나머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제주, 서제주 이렇게 네 개로 나누냐,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3개로 나누냐로 압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히려 다른 주장을 하면 혼란만. 그럼 그 2개 중에서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제가 볼 땐 그나마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3개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정치적 혼란도 줄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 표선분들이 여러 가지 정서성으로 볼 때 남원 표선분들이 조천이나 구자하고는 동떨어지거든요. 네. 또 저희 예를 들어 대정안덕 같은 경우도 애월이라든지 대정안덕은 동떨어지고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딱 두부 못 자르듯이 이렇게 균형을 나눈 것 같지만 정체성에서 많이 혼란이 오고 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동지역 중심의 제주시와 서귀포에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혼란스럽고 또 아까 시장님 또 잠깐 말씀드렸던 행정 편의를 놓고 볼 때도 어떤 이런 시청의 소재지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볼 적에는 오히려 4개보다는 3개가 더 합리적인 면이 많다. 일면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갑을을 지금 두 개로 나누고 서귀포시로 하는 이 세 개 개편안이 지금 타당해 보신다는 예, 말씀이시고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개 안 중에서. 네. 이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직 뭐 주민투표안이 다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네. 건 무리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에서 이종훈 시장님 의견에 사실 동의하는 편입니다. 아까 이제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뉘앙스가 달라 보이지만 네. 중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들 고려해봤을 때 저도 세계구역안이 좀 낫지 않나.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더 다른 안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용역이 진행되어 온 요 현재 상황에서 예, 그중 선택을 한다면 여러모로 지역 정책성의 문제, 서귀포 시장님 말씀하셨던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비용 효과의 문제 이런 면에서도 세계안이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정체성도 살리고 어떤 행정 비용이라든지 이후의 비용 측면에서 생각하고 효과 측면에서 생각할 때도 세 개 정도 낫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건 방금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이건 어차피 두 개밖에 안 정해지긴 했는데 강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모델은 뭐였습니까? 그냥? 제가 지방자치를 공부를 할 때요. 예, 법률 공부할 때 당연히 지방자치법 공부하는데 스위스 연방헌법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네네. 스위스는 연방정부가 있고 그 우리로 치면 광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칸톤이라는 주정부들이 있고 네. 그 칸톤 하위에는 우리의 기초에 대응되는 꼬민이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칸톤의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스위스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지만 그다음 밑에 꼬민의 숫자는 수천 개입니다. 네. 그 단위에서 그 작은 단위에서 교회에 모여서 학교에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의사결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연방헌법에 보면 연방정부는 칸톤이 위임해준 권한만 행사한다고 돼 있어요. 네. 즉 지역의 결정 권한을 기본으로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위임해준 권한만 행사한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결정 권한이 좀 더 하향되어 있는 그런 게 시민주권들을 살리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자치권을 좀 더 이렇게 잘게 나갔으면은 조금 자치권 확보될 수 있겠다 그런 의미. 근데 뭐 다만 그건 이제 과거에 공부할 때의 생각이었었던 거고 네. 우리의 법 현실에서는 그게 그냥 아주 이상적인 하나의 의견일 뿐이었던 겁니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제가 아까 시장님이 스위스 예를 들은데 스위스 같은 경우 인구 5천 내지 10,000명 단위 규모도 지방자치단체로 알뜰하게 제 기능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그게 이제 기초단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놓고 볼 때도 시 기준 인구 한 5만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제주 인구가 70만 아닙니까? 네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14개를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정세가 그리 되지 않으니까 저는 뭐 다 이제 물걸거나 이야기 좀 과거는 정말 제주시권 6개, 서귀포시권 3개 이렇게 9개를 해도 된다고 보고 이게 너무 많다고 느껴질 때는 최소한도 5개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선택 중에 그래도 3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가장 절감하시는 두 분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마무리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고 오늘 이 토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네, 예, 네.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도민 여러분들께 진짜 강조해두고 싶은 것이 그간 17년간 진행해온 제주특별자치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주도가 득을 본 것들도 많거든요. 다만 그 속에서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하는 개념이 이 행정체제 개편이다. 네. 이렇게를 과거로 회귀하거나 특별자치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서 남은 기간이라도 좀 잘 도민들이 총의를 잘 모아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서 제주의 미래가 좀 밝게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이게 특별자치도를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예. 말씀 좀 강조해 주셨고요. 네, 강병선 시장님. 예, 저희 그 시정 방침이 이제 크게 시민주권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장 중심 실용주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야 시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시민들의 얘기를 실용적으로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주권이 바로 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내가 맨날 시청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일이 왜 안 되는 거야? 예, 이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민원들, 그런 시민들의 의견들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행정체제, 예, 그걸 위해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입구가 하나인 곳하고요. 입구가 5개로 나눠져 있는 곳하고요. 그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속도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네.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입구가 많아지면 시민들이 편리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이종우 서귀포 시장님 그리고 강준산 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장 두 분을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실제 행정에서 느끼시는 그 불편함들 혹은 한계들을 직면한 이분들의 말씀은 자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행정체제 개편이 좀 시급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도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이런 협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